안녕하세요. 그리스 불가리아과 20학번 신지원입니다. 제 영상 주제는 조금 덜 고생하기 위한 그리스 현지 팁으로 제가 몰라서 헤맸던 부분들 혹은 돈을 좀 날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아주 사소한 팁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23년도 1학기에 파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건 이 기간 한정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먼저 그리스 가기 전 준비 과정에서의 비행기 예약, 집 구매, 해외 카드 발급, 국제 학생증, 짐 싸기 정도가 있고요. 이제 그리스 현지에 가서 유심, 취미활동 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행기 예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ISIC 국제학생증 소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키스스 항공에서 비행기 표를 구매를 하였고요. 저는 파리를 경유하면서 여행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파리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요청드렸습니다. 키스스 항공은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적어서 상담을 요청을 하면 그것에 맞는 항공편을 찾아주어가지고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학생증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저는 2월 11일 출국, 6월 28일 귀국으로 날짜를 잡고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리스 출국 이후에 다른 나라를 여행할 예정이었고 마지막 국가가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중간에 네덜란드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걸로 귀국 티켓을 변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자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취합을 다 발급받으면 한 번에 취합을 해서 대사관 메일로 먼저 보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으면 대사관 측에서 이렇게 메일,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메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귀국 티켓이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 때문에 이제 반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그러면 그리스에서 네덜란드 가는 티켓도 구매하면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안 되고 무조건 그리스에서 한국으로 와야 하는 티켓이어야 된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 한번 이제 수수료를 내고 변경을 해서 그리스에서 한국 오는 거 6월 28일까지로 다시 처음대로 변경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집 거주 기간은 6월 3일까지인데 귀국 날짜는 6월 28일이라서 또 한 번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비자를 발급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변경을 하였고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이 수수료를 내고 여러 번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귀국 티켓은 무조건 그리스, 한국으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기간까지만 비자가 나오는 것이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 유의해서 날짜 계산하셔서 조금 맞춰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제가 그리스 체류 후에 여행을 했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비자를 발급받은 이후에 반려되었던 티켓으로 다시 변경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다시 변경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유럽을 장기간 여행을 하거나 체류할 예정이라면 이 쉥겐 협약을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쉥겐 협약이란 유럽 지역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이제 국경이 없는 것처럼 자유를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협약이에요. 그래서 비쉥겐 국가 국민은 쉥겐군 최종 출국일 기준으로 180일 동안 90일간 쉥겐군 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쉥겐국 내에서 여행해왔던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출국 시마다 108시간 기간 내 동안 이제 그 국가에서 체류하였던 날짜를 출국 심사관이 계산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헷갈렸던 게 쉥겐 협약 이 기간이 학생 비자 기간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각각 다른 거라서 학생 비자가 끝나면 이제 쉥겐 협약을 이용하여 그냥 쉥겐 국가들을 자유로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대사관이나 아니면 제가 여행할 나라들의 대사관 홈페이지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 어떤 비자 관련 정보에서도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할 나라인 네덜란드 대사관 측에 뭐 전화나 메일 등 많이 연락을 남겼었고
왓츠앱이라는 문자 앱을 통해서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쉥겐 지역을 떠나서 비쉥겐 지역을 한번 찍고 다시 쉥겐 지역으로 들어오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비쉥겐 지역에 머무르는 기간은 뭐 며칠이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자가 6월 5일까지였는데 3일날 출국하여 비자가 만료되는 5일에는 그리스에 체류하고 있지 않게 하였고 비쉥겐국인 영국 런던에서 3박 4일 정도 여행을 한 후에 네덜란드로 입국하였습니다. 혹시나 비자 기간 후에 여행할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떤지 꼭 대사관에 문의해보는 거를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대사관 측에서 이렇게 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공항 내에서 입국할 때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사관과 연락하였던 내용을 캡처하든지 해서 증거로 남겨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집입니다. 이제 집을 구하는 사이트는 스피토가토스, 유니플레이시스, 에어비앤비 등이 있는데요. 이제 이 스피토가토스와 유니플레이시스는 좀 부동산에 가까운 앱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 이것들을 찾아보고 문의도 남겨보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두 사이트들은 제가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에어비앤비에서 집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제 위치는 여기가 학교고 이제 또 신타그마 광장이 중심지인데 좀 중간 지역에 잡는 거를 추천드려요. 노무학교 주변에 잡으면 뭐가 많이 없어서 이 중간 지역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를 따지자면 일리시아나 조가르프 쪽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조가르프 지역의 구디 쪽, 한 여기 위쪽에 집을 구매를 했었는데 사실 학교랑은 좀 가까웠어요. 조금 더 주택가 느낌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뭐 광장까지의 교통편은 괜찮았는데 학교편까지의 교통편은 사실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우들은 일리시아에 거주를 했었는데 이곳은 좀 더 광장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스타벅스 같은 대형 카페도 많았고 교통편이 더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의 선호도에 맞게 집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테네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을 역으로 따진다면 이 엠벨로키피 그리고 메가로 무시키스 그리고 에반겔리스모스 이쪽 역이고요. 에반겔리모스는 조금 신타그마 광장과 많이 가까워서 여기는 호텔이 많지 주택은 조금 많진 않을 것 같고 학교랑도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모니아는 아테네 쪽에서도 조금 치안이 안 좋은 걸로 손꼽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숙소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숙소를 잡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에어비앤비에서 집을 구했고 월세는 원화로 약 11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인용 집을 혼자 살았기 때문에 월세가 조금 높은 편이었고요. 만약에 룸메가 있다면 그냥 70만 원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집을 살면서 느낀 점들인데요. 우선 0층,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자마자 바로 도로변이 있는 집은 시끄럽기도 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벌레도 많이 들어와서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리스는 거의 모든 집들이 발코니가 갖추어져 있는데 이 발코니가 빨래를 널기에 좀 괜찮은 크기인지 혹은 뭐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테이블이나 뭐 의자들도 잘 갖춰져 있는지 이것들도 확인을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저희 집은 뭐 집 구조나 또 청결도나 이런 것 면에서는 정말 만족을 했었는데 이 물품이 사실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발코니에 있는 테이블도 없어서 저는 제가 직접 구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주방용품, 거의 대부분의 주방용품도 제가 구매를 했었고 빨래 건조대도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두고 버리고 올 것들이니까 사실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여러 채의 선택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사소한 내용인데 커피포트는 집에 구비되어 있더라도 새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석회수니까 조금만 써도 이게 밑에 바닥에 하얗게 끼거든요. 그렇게 이 커피포트로 이전 사람들이 어떤 걸 끓였는지 아니면 어떤 걸 뭐 어떻게 용도를 쓰고 얼마나 썼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물에 관련된 거는 좀 새로 사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해외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와 또 유럽의 카카오뱅크 같은 레볼루트를 만들어서 사용했었습니다. 하나카드는 입국 전에 미리 신청을 했고 레볼루트는 현지 생활 중에 다른 학우에게 추천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장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트래블로그는 개인적으로 좀 외국의 네트워크가 약해서 그런지 앱을 밖에서 확인하려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돈을 채우고 싶을 때 혹은 뭐 잔액을 확인하고 싶을 때 좀 시간이 걸려서 곤란했던 적도 저는 종종 겪었었거든요. 하지만 웬만한 곳에선 거의 문제없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레볼루트는 해외 카드고 해외 계좌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계좌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중간 송금 앱도 필요한데요. 저는 역시 추천받은 모인이라는 앱을 사용을 했고 장점이 유학생임을 인증을 하면 수수료 없이 송금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인에서 나는 10만 원을 환전하고 싶다 하면 10만 원을 액수를 입력을 하고 모인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면 이제 짧게는 몇 시간 후, 길게는 하루 뒤쯤에 이제 환전된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유로로 8만 원 정도를 제 레볼루트 계좌로 입금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볼루트에 익숙해지고 나서는 현지 생활의 질이 정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우선 밖에서 결제 관련해서는 문제되는 일이 전혀 없었고 이제 해외 계좌 쓴 사람들끼리의 송금도 자유로우니까 다 같이 놀고 나서 돈을 송금하고 혹은 받을 때도 편했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도 되어서 핸드폰으로도 그냥 편하게 결제가 가능을 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가지고 있는 유로를 영국 파운드, 체코 코로나 등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저는 다른 나라 여행할 때 정말 편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점이라면 그냥 남는 금액은 다시 원화로 못 바꿔서 조금씩 그냥 계속 채워서 쓰는 것 말고는 저는 딱히 불편한 걸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생증 ISIC도 발급받는 게 좋은데요. 인터넷에 ISIC 검색하시면 쉽게 발급받는 사이트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국제학생증이 있으면 다양한 관광지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럽은 관광지 같은 데에서 청년 할인이 많다고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서 24살 미만 입장료 할인 이런 곳에서 항상 여권을 들고 다니면서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이렇게 인증되는 학생증 하나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면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관광지 매표소 같은 데 가면 무조건 이 학생증 내밀면서 할인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 내에 이제 기차로 이동할 때 보통 헬리닉 트레이닝 앱에서 보통 기차표를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국제학생증이 있으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리어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히 그리스 거주 전후 다른 국가를 여행하실 분들이라면 캐리어를 너무 무겁지 않게 본인이 들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챙겨가기를 좀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 이게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출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제 기내용 하나, 28인치 좀 큰 캐리어 하나, 그리고 배낭을 메고 갔었고 이게 보시다시피 옷도 굉장히 많이 껴입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 가기 전에 파리를 경유를 했었는데 그때 캐리어가 너무 무겁다는 걸 느끼고 캐리어를 들고 이동을 해야 될 때는 무조건 택시를 타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비도 굉장히 많이 나갔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생활하고 여기저기서 여행을 하다 보면 짐은 무조건 늘기 마련이에요. 옷을 아무리 많이 좋은 걸 가져가도 어차피 현지에 가면 그 나라 스타일과 그 나라의 날씨에 맞는 옷을 사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이 캐리어 2개를 끌고 낯선 곳에 가서 지도를 보면서 걷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제 짐 무게를 맞추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공항과 숙소로 오고 갈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런던 여행을 할 때, 그러니까 유럽은 저희 이제 좀 한국처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잘 되어 있는 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런던 여행할 때 지하철 계단에서 제가 제 캐리어를 못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되게 민망했었습니다. 제 거를 제가 못 드니까.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그냥 버릴 만한 옷 들고 가서 입고 그냥 버리고 오고, 생필품은 그냥 대부분은 그냥 현지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스킨케어 용품이나 이제 헤어 에센스 같은 좀 타입에 따라서 갈리는 제품들만 다 챙겨갔었습니다. 어쨌든 그냥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 챙겨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현지에 가셔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유심입니다. 유심 관련해서는 보통 이심과 유심들 중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요. 유심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심 칩을 핸드폰에 삽입을 하는 방식이고, 이심은 칩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뭐 통신사를 선택 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되는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심을 선택을 했고, 그리스 내에서는 대표적인 통신사로는 코스모테와 보다폰이 있습니다. 저는 유럽 내에 조금 더 보편적인 보다폰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직원분이 기한은 한 달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달이 지나고도 이제 계속 데이터만 앱으로 구매해서 충전을 한다면 계속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사용을 했던 것 같고, 중간에 패키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새로운 패키지를 구매하여 그냥 사용했습니다. 이 역시 앱 내에서 구매를 하였고, 결론적으로는 유심을 중간에 바꿨다거나 아니면 뭐 보다폰 매장을 또 들렸다거나 하는 번거로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심, 이심은 좀 잘 알아보시고 각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그리스를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좀 관심 있는 분야 관련된 취미 활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평소에 좋아하는 요가를 배우기 위해 아테네의 한 요가 학원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여행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보통 2번 정도 갔었고요. 어학당 수업 전 이제 아침 요가를 하고 수업을 들으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다른 센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회원들 간의 관계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에서는 선생님도 저에게 말을 정말 많이 걸고, 회원들끼리도 서로 안부 인사 그리고 사적인 인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연스럽게 회화 공부도 조금 했었고, 평소에 자주 쓰던 단어 외에도 새로운 단어,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익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마치고 나면 은근히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럴 때 시간도 보내고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언어도 늘리고 또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꼭 추천드려요. 또 마지막으로 저는 그곳에서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가능한 저는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일본 거리도 노래를 들으면서 가야 하는 사람인데, 길거리나 광장을 걸을 때 혹은 뭐 쇼핑을 할 때든 일부러 노래를 안 듣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듣도록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TV가 있었는데 광고를 좀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짧기도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부담 없이 좀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공부가 저는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그리스 현지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요. 하물며 마트를 가서 그냥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종업원과 대화 한 번을 더 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냥 공부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문법만 필기하는 것만이 이런 게 공부가 아니라 그냥 무엇을 하든지 그냥 다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부담 없이 그 생활에 잘 녹아들어서 경험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만의 목표를 어느 정도 정하고 가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어 아테네 스타벅스 가서 카공하기 이런 것도 이렇게 사소하게 다 버킷리스트로 정해서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대학생이기에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특혜이자 값진 경험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즐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좋은 추억들 쌓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제 제 카톡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편하게 카톡을 주시면 되시고,
모르신다면 이제 학과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신다면 제가 확인을 하고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